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술인데요. 왜 법의학자가 술을 다루냐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술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사고는 최대한 한 3분의 1 이상 줄어들 거예요. 제가 군대 때 군의관이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축구를 없애면 아마 그 군병원에 입원한 친구들이 대폭 줄을 거라고. 근데 축구를 없애면 우리 그 군장병들의 사기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술도 그런 것 같아요. 술을 없애면 굉장히 세상이 평안해지고 좋아질 것 같죠.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 금주법이 있었어요. 아예 술을 못 만들게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범죄가 기승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더 부각이 됐던 거라서 술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없어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물질이죠. 그러면 이제 법의학자 입장에선 술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한테 오늘 하루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길게 여러분한테,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 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어떤 술이 좋아요? 전 잘 모릅니다. 성시경이 만든 막걸리 맛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고요. 그런 거 말고 술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이 반응을 보고 또 Q&A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술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제가 박사학위가 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의학도 술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 홈페이지라고 할 건 없고 제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그 법의 동물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알코올도 독이냐? 알코올도 몸에 안 좋은 물질이라 이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것인가?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을 봤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제가 이런 사건이 기억나요. 요즘에 그 신축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집에 연락이 온대요. 그러니까 띵동한 것처럼 내가 등록된 차가 들어오면 이제 이 집에 연락이 들어온대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대기업 다녀요. 회식에서 회식이 있다 그러니까 연말 회식이니까 좀 술을 많이 먹겠구나, 많이 먹지 마 하고 이제 아내가 당부를 했는데 딱 차가 들어오는 거야. 아마 대리를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대리를 불러서 들어오겠구나 하고 예상 시간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딱 쓰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돼서 내려갔는데 그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차는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찾다가 아내분이 올라간 거예요.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큰 아파트니까. 근데 이제 다음날 새벽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기다리다가 내려가 봤는데 정말 저기 구석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나 봤는데, 그래서 제 부검대 위에서 보니까 저체온사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추운 날이었고 지하 주차장도 왜 뚫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낮았고, 그럼 저체온사가 왜 걸렸을까? 이분이 너무 만취를 한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차를 세워주고 이분이 이제 비틀비틀 거리다가 이제 CCTV가 안 보이는 곳으로 또 어떻게 걸어가셔갖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넓은 데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게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술로 인해서 그러면 되게 많이 돌아가서요. 술은 뭔가 도대체? 술이란 무엇인가? 술이란 거는 정확히 말하면 화학물질로 에틸알코올이에요. 그래서 CH3, CH2, 그 다음에 OH.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C가 H3가 있는데 거기에 또 CH2라는 게 또 있고 거기에 이제 OH기가 붙는 거예요. 에틸알코올은 좀 되게 특이한 물질이라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장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원래 어떤 물질이 흡수되려면 장점막을 건너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CH3,
CH2OH. 굉장히 간단한 구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고, 또 문제가 혈액에서 뇌로도, 원래 혈액에서 뇌로 넘어가려면 장벽이 있어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그래서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큰 물질은 못 넘어가요. 뇌는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술은, 즉 에틸알코올은 너무 간단한 화학식이라 이걸 그냥 넘어가서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장으로 흡수가 되면 혈액이 막 돌면서 뇌로도 금방 가요. 그러니까 금방 취하게 되고, 또 내가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집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취하니까 잠깐 쉴까? 근데 그 한기가 막 도는 데서 앉아서 잠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막 생기고, 또 술이라는 것 때문에 뇌가 좀 중추신경계가 저하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하게 되죠. 뭐 사랑한다, 뭐 결혼하자, 이런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들도 막 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틸알코올은 여러분 약국에 가면 소독약 할 때 에탄올 주세요 그러면 그게 에틸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에틸알코올 이꼴 에탄올 이꼴 우리가 마시는 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소주 먹지 마라 얘기한 게, 소주가 순수하게 주정으로 뽑은 에틸알코올에 물 타고 감미료 좀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약간의 감미료에 따라서 뭐 이게 한라산이냐 진로냐 처음처럼이냐 뭐 이런 게 좀 갈려지니까, 또 어떤 의사분들은 소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뭐 우리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에 물 탄 거랑 물론 다르죠. 이게 이제 먹기 위해서 만든 이 증류주랑 이 순수 확 날아가면서 병균 약간 소독 효과를 기대하는 이 에탄올이랑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구성 성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거는 감미료, 요 약간의 차이, 또 먹기 위해서 고구마 뭐 이런 우리가 주정을 만들어서 먹기 위한 주정, 이게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에틸알코올은 사실은 지금까지 기억해야 될 게 너무 간단한 구조식이고 너무 쉽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 생각할 거예요. 잠깐,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에서. 위에서는 흡수가 안 되냐? 위에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술 먹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술 먹고 취한다는 건 술이 들어와서 뇌에 영향을 줘서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평소 안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뭔가 비틀거린다든지 이게 다 뇌의 장난이거든요. 뇌가 술에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 좀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술을. 왜냐하면 위 점막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위 점막에 좀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술을 먹고 위에 오랫동안 술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장으로 찔끔찔끔 내려가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소장에서 흡수하는 시간이 느려질 거고, 또 어때요? 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위 점막에 있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그래도 뭘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실 거야. 빈속에 원샷하면 금방 취하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짜르르르 하면서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 높이고, 그 혈액에 있는 알코올이 어디로 간다고요? 뇌혈관 장벽을 바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약 같은 건 못 넘어가요. 항암제 이런 건 그 혈액에다 놔도 뇌에게 잘 안 넘어가는 게 이 장벽이 되게 두터운데, 술은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취하고 싶을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여러분한테 뭐예요? 돈가스? 그렇죠. 돈가스를 미리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짜장면이 오래 머문다. 이러면 뭐 개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지방이 많이 포함된 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위가 든든하면, 즉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잘 안 취합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그만큼 제어가 되고, 또 위 점막에 에틸알코올, 즉 에탄올, 즉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술을 잘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유전자를 잘 태워놔야 돼요. 아니 아까 뭐 안주를 먹고 술 먹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의 유전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술 먹고 이게 빨리 흡수되는 걸 막으면 되니까 밥 먹고 특히 돈가스나 짜장면 먹고 술을 먹으면 좀 덜 취하는 건 맞는데 진짜 술이 잘 먹고 술이 센 사람은 누구냐? 타고난 거예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우리 몸에 술을 분해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술, 즉 에틸알코올을 에탄올 또는 에틸알코올을 첫 번째로 분해하는 요소예요. 그게 알코올 탈수소 요소예요. 이름이 좀 어려울 건데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영어로는 아실 필요 없고요. 알코올 탈수소, 수소를 떼는 요소예요. 그러면 그 알코올 탈수소 요소로 알코올이 어떻게 변하냐? 아세트알데히드가 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되면 그러면 술에 안 취하겠네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는 독극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괴물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 미군이 한강에 버려서 괴물을 만들게 한 그 화학물질 기억하세요? 뭐였죠? 포름알데히드였어요. 알데히드가 붙으면 독극물이에요. 여기서 혹시 이과, 혹시 화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실험실에 가서 알데히드 써있는 거 보면 해골 그려져 있어요. 병에. 그러니까 알데히드는 독극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코올이 들어와요. 알코올이 막 들어가서 우리가 취하게 하고 있지만 이걸 분해하는 요소는 뭐다? 알코올 탈수소 요소. 이 알코올 탈수소 요소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만들어요.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놈이거든요. 우리 몸에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없애는 효소가 뭐다? 알데히드 탈수 요소. 그럼 뭘로 돼요? 아세트산으로 되고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를 거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해요. 자, 그러면 술을 누가 잘 먹겠어요? 술을 누가 잘 먹냐면 일단 안 취해야겠죠. 그러면 술을 빨리 분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효소를 가진 사람. 알코올 분해 요소는 인체 내에 9개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레피드 타입과 슬로우 타입이 있어요. 레피드 타입은 뭐냐?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성식경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면 뭐가 돼요? 아세트알데히드. 자,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애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이 요소 중에서.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면 안 취하는데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럼 다량 생산될 거 아니에요? 빨리 분해하니까. 갑자기. 그럼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 몸에 뭘 일으키는데요? 혹시 술 드시면 막 두드러기 나고 구역구토 나고 심장 막 빨라지고 얼굴에 막 뻘개지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막 머리 아프고. 이런 분들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하는 요소가 부모님이 넌 술 먹지 마라 하고 별로 안 좋은 걸 물려주신 거예요. 술을 빨리 잘 먹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먹고 안 취하고 멀쩡하다는 건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도 빨리 분해하는 요소를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최강은 뭐예요?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는 레피드 타입,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하는, 잘 분해하는 이런 요소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요소를 가진 사람이 우리 인구의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부터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머리에 기름칠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한 효소를 알데히드 탈수 효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이거는 한 19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 몸에 19종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ALDH, 알데히드 디하이드로지네이즈를 영어로 약자로 하면 ALDH거든요. ALDH2라는 애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2가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에 변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상인의 기능에 한 50%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하나씩 주시잖아요. 염색체를. 근데 엄마가 나한테 ALDH2가 변이된 걸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멀쩡한 걸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술 먹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는데 근데 그게 분해하는 게 둘 다 순정 ALDH2 변이가 없는 애를 받은 애들에 비해서 50%에서 한 2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술 먹으면 좀만 먹으면 좀 피곤하고
눈이 빨개지고 막 이런 분들 있죠. 다음날 숙취 되게 심하고. 이게 다 알데히드가 쌓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분만 약간 돌연변이를 물려주셔도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안 좋은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성시경은 어떤 거겠어요? 아, 죄송해요. 성시경 씨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성시경 씨 술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든 거예요. 성시경 씨는 레피드겠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알코올 탈수 효소가 일단 레피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금방 안 취해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가 밀려오죠. 빨리 분해하니까.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 효소가 부모님이 변이가 없는 애들을 물려주신 거예요. 우수한 걸로. 그러니까 어때요? 아세트알데히드도 빨리 분해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부모님 중에 하나가 약간 안 좋은 돌연변이를 물려주신 분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30%는, 30%가 넘는 분들은 원래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연변이를 물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술 좀 먹으면 눈이 빨개져요. 막 피곤해. 그리고 심장이 막 뛰어요. 그리고 막 어떤 분은 구역질 하신 분도 있고 구토하신 분도 있고 막 화장실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새벽에 깨서 막 너무 힘들어요. 좀만 먹어도. 이런 분들은 뭐다? 이런 분들은 ALDH2라는 효소를 가진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물려주신 거야. 자, 그럼 최악은 뭘까요? 부모님이 둘 다 돌연변이를 물려주신 거야. ALDH2의 돌연변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 있죠. 한 잔만 먹어도 거의 막 쓰러지는 분, 막 뒤집어지고. 이런 분들은,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런 분들은 알아서 안 먹어요. 왜냐면, 대학교 신입생 때 되게,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처음 먹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때 내가 술을 먹어보니까, 야, 이건 내 몸이 절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유재석 같은 분들 있죠.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이다만 갖고도 하루 종일 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건 전략적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존의 선택. 그래서 술은 뭐다? 유전이에요. 정신력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60에서 70%는 정상을 물려받았어요. ALDH2에. 근데 거기에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효소의 스펙트럼. 그래서 술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은 뭘로 갈린다고요? 유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국민의 30%가 넘는 분들은 뭐예요? 부모님 중에 하나가 약간 돌연변이를 물려주셨어요. 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효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좋은 애들을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50%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성시경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나랑 똑같이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건 마치 운동 능력이 서로 왼바니아마로 태어난 사람이랑 168로 태어난 사람이랑 농구를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술은 강요하면 돼야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면 ALDH2라는 게 순정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술을 무한정 먹어도 되냐? 이 ALDH2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중요한 요소냐? 우리 몸에 산화가 되어서 활성화산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세트알데히드가 활성화산소를 만들고 이 활성화산소가 막 난리를 피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질병, 노화와 질병 그리고 암까지도 어쩌면 ALDH2가 이게 모두 책임지는 건 아닌데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ALDH2 순정으로 태어났으면 잘 아껴 써야 돼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이게 많이 쓰면 똥 된다가 아니라 이건 아껴 써줘야 돼요. 같이 늙어갈 때도 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좀 아껴줘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난 술 한 잔도 못 먹어요. ALDH2에 둘 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은 걸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분은 진짜 건강 조심해야 돼요. 술 일단 안 드시는 건 또 기본이고 제가 얘기했죠. 활성화산소 제거에 중요한 요소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 효소 ALDH2인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좀 별로 안 좋은 걸 물려주셨다.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담배를 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담배가 활성화산소를 엄청 만들어내고 몸에 안 좋은 걸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커버 쳐주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ALDH2라는 요소도 꽤 작용을 하는데 얘가
잘 안 해준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기능이 안 좋았다. 그럼 뭐예요? 그럼 피면 안 돼요. 안 좋은 건 좀 건강관리를 좀 특출나게 해야 돼요. 누구는 담배 펴도 90 몇 살까지 살고, 누구는 담배 많이 안 피셨는데 막 60살에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시고 이상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지만 그중에 ALDH2도 분명히 관여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ALDH2가 또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이제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너네놀이라고 해서 이것도 알데히드 종류예요. 예. 이게 알데히드가 잘 분해가 안 돼서 물론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막 조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물론 비누칠을 깨끗이 하고 평소에 근데 이게 술을 안 드시는 거에 예방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담배를 안 피고. 이 이유가 피부가 지방이 들기름 썩는 것처럼 같이 부패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알데히드의 과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네놀 찾아보세요. 너네놀이라고. 너넨 정확히는 알데하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서 우리가 술을 먹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대. 소셜라이징으로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도 있고 또 즐거운 친구들이랑 만날 때 안 먹을 수 있나요? 한 잔 정도, 몇 잔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갖자. 어떤 지식? 술은 유전이다. 일단 첫 번째. 술을 분해하는 요소가 오늘은 이제 알데히드 얘기만 들었는데 알코올이 있고 알코올이 들어오면 분해하는 요소가 알코올 탈수 요소, 그거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고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 요소 때문에 이제 아세트산 이제 잘 처리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 요소가 정확히 유전이다. 정확히 유전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60%는 65% 정도는 순정을 물려받았지만 그것도 스펙트럼 차이가 있고 또 나머지 35%, 30% 정도는 뭐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는 약간 안 좋은 걸 물려줬어요. 술 먹지 마라 하고. 근데 그래서 좀 술 먹다 보면 얼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분들은 술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알코올 탈수 요소나 알데히드 탈수 요소는 어디에 주로 있을까요? 아까 알코올 탈수 요소는 위 점막에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혈액에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맞아요. 간입니다. 간에 잔뜩 모여 있어요. 성시경이 술을 잘 먹을까요? 유세윤 씨가 술을 잘 먹을까요? 둘이 효소가 똑같다면. 당연히 성시경 씨가 잘 먹어요. 왜냐하면 일단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키가 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술을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술이 혈액량이 다르고 체액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넓게 퍼지고 농도가 낮고 일단 거기다 간의 크기가 체격이 큰 사람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효소라면 체격이 큰 사람이 잘 먹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남녀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속설이 많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술 잘 먹는다? 아마 내 주변에 누가 나보다 술을 잘 먹으면 효소가 다를 거예요. 나보다 훨씬 좋은 효소를 갖고 태어났을 거야.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둘이 효소가 똑같다? 그러면 그 여성이 왜 술을 더 잘 먹을까요? 여러분이랑 술 먹어서 그럴 거예요. 차은우랑 술 먹으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간 크기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건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간을 매일 저 오늘도 이제 부검하고 간을 자주 보잖아요. 원래 체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 크기 차이가. 세 번째는 좀 놀랍게 위에도 알코올 분해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밀도가 여성이 남성의 7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그 같이 있는 친구는 왜 잘 먹어요? 여러분이랑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 뭐 이런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약간 걱정되는 게 두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여성이 술을 잘 먹는 걸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대한 폐해가 더 커요. 왜냐면 지방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해야 돼서 지방 과산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세트알데히드가 지방을 과산화시키는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이 원래 더 많아요. 뚱뚱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여자들의 컨투어, 몸의 이 겉표면이 남자랑 좀 다르게 좀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에 대한 양이 좀 더 높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 술을 먹었을 때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뭔가 이 술을 더 잘 먹는다고 과시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안 좋은 걸 왜 과시하시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대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술은 유전이다. 술은 뭐라 그럴까? 개인적 차이가 너무 크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나는 순수형인 것 같다. 술을 먹어도 되는 체형이다. 그럼 얼마나 술을 먹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술을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법의학하니까 얼마만큼 먹으면 죽을까요? 뭐 이거부터 할까요? 우리가 사실은 술을 먹으면 죽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술로 이제 폐해가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 우리가 너 알코올 중독이냐 할 때 그 알코올 중독은 만성 중독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급성 중독은 그러면 술을 한꺼번에 평소에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 술을 마셔서 죽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첫 번째가 사고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술을 많이 드셔갖고 대기업에 다니신 분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그날 너무 추웠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데려다 줬고 문 밖에 나왔는데 집에 못 들어와서 그 바깥에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검했던 것 중에서도 어떤 분이 술이 너무 취해갖고 경찰관 분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 집은 2층 계단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톡톡 두들기면 이제 누가 열어를 기세해요. 근데 그 계단까지 데려다 줬어요. 경찰관 분 두 분이. 근데 그분이 거기서 앉아서 그냥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동사였어요. 알코올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알코올이라는 것 때문에 동사가 같이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경찰관 분은 직위해제돼갖고 아마 기사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경찰관이 무슨 죄냐,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검한 제가 경찰관 분들 너무 죄송해갖고 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이런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데 하고 물어보시면, 지금 사실은 뭐 국가수나 이런 데서는 0.4%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0.36% 이런 기준을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나온 논문을 모두 다 리뷰해 보면 0.15% 이상부터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는 0.15가 넘으면 위험하다. 그럼 혈중 알코올 농도 0.15%는 얼마 정도인데요? 물어보시면 소주 2병 정도 마시면 0.15% 됩니다. 그러니까 소주 2병 마시고 누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 따라 어느 날은 술이 좀 잘 받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술이 잘 안 받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높으면 사망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뇌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전전두엽이 영향을 끼칩니다. 전전두엽은 어떤 걸 담당하느냐? 이성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니까 해방감이 들고 사장님한테 형이라고 부를게요, 오빠라고 부를게요, 뭐 이런, 원래 안 취하면 절대 할 얘기가 아닌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루엽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두정엽은 뭐 하는 데냐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저랑 이 물체와의 몸과 제 물체와의 관계를 규정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부딪히는 것도 어때요? 보고 뭐 두정엽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많이 먹다 보면 자꾸 젓가락 떨어뜨려요. 일어날 때 드르륵 부딪히기도 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어깨가 툭 부딪혀서 서로 뭐 너 누구 아는가 뭐 이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옆에 측두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쪽 관자엽이라고 부르는데 측두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말하는 거랑 듣는 데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이 꼬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듣는 게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집 가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시끄러워서 음악을 틀어놔요. 그리고 여러분 뭐 저기 유명한 냉면집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 분들 막 수육 시켜놓고 막 소주 드시면서 어때요?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본인의 인생을 거의 다 말씀하시는 게 다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원래 노인이 되면 노인성 난청으로 귀가 잘 안 들려서 목소리가 좀 커져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원래 그 할아버지가 무슨 매너가 없어서가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때요? 술을 드시면 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후두엽으로 가면 후두엽은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게 사물이 왜곡되고 막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다 더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로 갑니다. 손해는 뇌 바로 뒤에 있는데 작은 뇌니까 손해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특히 밸런스 이렇게 똑바로 걷는 거. 그래서 정말 만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호랑나비 춤추면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그게 바로 정말 만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만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만취하면 뇌간이라고 뇌줄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자가 줄기 간자라 한자어로 뇌간, 또 우리나라 말로 조금 풀었으면 뇌줄기, 또 영어로는 브레인스템. 이 브레인스템이 여기 뒤에 있는데 여기에 이름도 어려운 메둘라 오블랑가타, 숨뇌라는 곳이 있어요. 숨뇌. 이 숨뇌가 마비가 되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면 호흡이 이상해져요. 원래 술 먹으면 코 골죠. 왜 골까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요. 이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부어요. 점막이. 그러니까 입안이 뚱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코 안 골던 분도 술 먹으면 막 코 고는 이유가 여기 기도가 좁아져서 그래요. 아 하면 입안이. 근데 거기다 아주 만취하면 어떻게 돼요? 숨뇌까지 영향을 끼치면 호흡을 관장하는 숨뇌가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분도 있죠. 술 먹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러면 옆에 자고 있던 배우자가 죽었나 하고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숨 쉬는구나 그러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호흡법이에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쉰다? 이거 벌써 정말 만취해서 숨뇌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뇌라는 게 만취가 되면 뭐에 영향을 끼친다? 뭐 많이 끼치죠. 행동. 누난 내 여자니까 뭐 결혼하자. 뭐 사장님한테 형이라고 부를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부딪히고 또 말소리가 커지고 발음이 꼬이고 그다음에 비틀거리고 땅이 올라오고 뭐 그러다가 호흡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망은 왜 하겠습니까? 네, 호흡이 이상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 이제 전통적으로는 0.4%인 줄 알았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근데 0.3%로 36%로 내려가고 또 0.3%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최근에는 0.15가 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으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0.15면 불과 소주 2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술은 뭐다? 술은 좀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술로 죽는 요인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고사. 두 번째는 뭐예요? 급성 알코올 중독. 세 번째는 술 때문에 생긴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워낙 많은 질병이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먹으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반응이 교과서에 잘 실려 있습니다. 우선 소주를 한 2잔 이하로 마시면 그냥 증상이 없거나 기분이 좋아요. 살짝. 왜냐하면 전전두엽이 살짝 우리 이제 긴장되었던 오늘의 하루를 풀어주는 거예요. 맥주 한 반 캔에서 한 캔 사이, 소주 한 2잔에서 3잔, 2잔 정도.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마시면 거의 한 반병 이상 마시게 되면 억제감 해소 0.5에서 0.05에서 0.1%까지 가게 되면 자신감 과잉, 주의력 감퇴, 음주운전 사고가 다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0.10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만취예요. 사실은 정서가 불안정, 쉽게 흥분, 판단력, 기억력 감퇴, 졸림, 반사작용 지연. 그러니까 막
감정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막 우는 분도 계시죠. 막 우는 분도 있고 신세한탄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다가 0.15가 넘으면 제가 0.15 넘으면 조금 이제는 어느 논문에서는 0.15만 넘으면 그래서 사망하면 이거를 급성 알코올 중독 물론 지금은 0.30으로 아직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0.15도 넘으면 그렇다고 했는데 0.15가 넘으면 언어 불명료, 진압력 소실 어디가 어딘지 이거 소주 2병 이상 마신 거야. 그러니까 2병까지는 뭐 0.15% 정도 나오는데 2병을 초과해서 한 3병 마셨다 그러면 0.2 정도 나옵니다. 하나당 0.07에서 8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미해지고 현저한 그 의식 소실이 점점 생기면서 0.3이 넘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술을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술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국제적 기준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미국의 국립알코올연구소의 기준으로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포금이라고 하죠. 포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포금의 기준은 2시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포금이에요. 소주 한 병을 2시간 이내에 마시면 포금입니다. 포금이 되면 어떻게 될 건데? 뭐 괜찮던데 그러는데 포금이 되면 일단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탈수소 효소가 일을 잘 못해요.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남는 알데히드가 몸에 꽤 오래 살아남아요. 세포 파괴, 피부 파괴, 뭐 암 유발 요인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립알코올연구소에서는 이만큼만 마셔라. 네가 아무리 기분 좋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남자는 4잔까지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뭐 짜박이 이렇게 소주를 글라스로 부어서 그거 4잔인가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소주잔으로 4잔이 포금이 아닌 여자는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적죠. 3잔 이하. 3잔 이하로 마셔야 된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포금을 막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뭐라고요? 포금은 남자는 5잔 이상부터 포금이에요. 그래서 4잔 이하.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뭐 술 먹을 그게 아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당한 이 정도에서만 먹고 내 간이 무리가 없고 또 내 뇌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6주 정도에서 8주 정도까지 한번 포금을 하면 뇌가 심각해져요. 뇌에 알데히드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포금을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기준을 말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포금의 기준은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에 따른 기준은 2시간 이내에 0.08%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남자는 5잔 이상 마신 거, 그 잔으로. 맥주도 5잔에 270ml 잔. 4잔까지는 뭐 포금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해. 여자는요, 술꾼 도시 여자 보면 막 잘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면 큰일 나요, 여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가 왜 남자보다 술을 못 먹는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자는 이건 제가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국제 기준이 그래요. 여자는 몇 잔? 3잔까지. 3잔까지. 자, 그러면 적절한 음주는 있느냐? 적절한 음주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게. 왜냐하면 적절한 음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효소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노년이 돼서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게 너네놀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도 알데히드라고 말씀드렸죠. 지방, 피부 지방이 산패해서 들기름처럼. 그러면 알데히드 탈수 요소가 있으면 이거 냄새 안 나겠네요. 약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술 먹을 때 좀 숙취가 좀 덜하게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이거를 먹어서 알데히드 탈수 요소가 몸에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알데히드도 다 없어지고 산화물질도 많이 없앨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알데히드 탈수 요소도 적당히 깨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조금 기분 좋게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혈관이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술 먹으면. 아까 혈관이 확장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혈관의 동맥경화도 좀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적당한 음주가 몇 잔이냐? 하루에 기억하세요. 그 잔으로 2잔입니다. 2잔 정도 마시면 딱 좋다. 사실 안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술 먹고 다음날 피부 좋아졌다고 느낀 적 있어요? 사실은 술이 아세트알데히드 알데히드 탈수 요소와 관련되면서 이게 약간 자극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회춘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J-커브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게 딱 2잔에서 3잔, 4잔 넘어가면 건강에 해가 돼요. 엄청나게. 근데 제로점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마시면 아무 뭐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건강 관리하면 되는데 1잔에서 2잔 정도 마시면 딱 좋습니다. 1잔이면 큰 이득은 없고 2잔 정도가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알데히드 탈수 요소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적당한 나의 몸을 소위 말하는 약주의 개념인 거고요. 근데 2잔 이상, 2잔을 초과하게 되면 3잔부터는 이건 이제 약주가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은 술을 너무 잘 마셔. 2잔보다 더 마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개인차가 이거를 일일이 정해줄 수가 없어요. 표준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잔 정도 마시는 게 꼭 마시고 싶다면 안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술 앉자마자 막 많은 분이 있어요. 막 맥주에 소주 타는 분. 왜 그럴까요? 우선 제가 그랬죠. 술을 말면 한 12도? 10도에서 12도 되면 술 흡수가 너무 잘 돼요. 너무 독주, 뭐 발렌타인, 뭐 17년, 20년 뭐 이런 거 먹으면 이게 너무 독주라서 혈관을 수축시켜갖고 흡수되는 속도가 오히려 늦어요. 독주인데도. 좀 느리게 올라가요. 근데, 폭탄주라고 부르는 거는 탄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 탄산이 또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거기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네, 농도가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막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말까요, 그러면? 앉자마자 많은 분 계시죠? 이게 갈망이에요. 딱 보자마자, 술을 보자마자 빨리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이기 위한 이게 이제 중독의 시작인 거예요. 만성 중독의. 거기다가 어때요? 또 양이 점점 늡니다, 먹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1잔, 2잔밖에 못 먹었는데 점점 늡다. 왜 그러냐? 이 술을 먹는 효소가,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알코올 탈수 효소가 있는데 얘네 말고 CYP221이라는 거와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도와주는 거야. 우리 주인이 그 술을 좋아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막 술을 분해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CYP221이라는 건 엄청난 산화 물질을 막 몸에 그냥 거의 투척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은 알코올 탈수 요소뿐만 아니라 CYP221과 카탈레이즈라는 요소가 둘 다 관여하는데 카탈레이즈와 CYP221은 엄청난 산화 물질을 만드니까 몸이 빨리 늙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술래에서 장사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술은 만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잔 마셔라 그럼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키시기가 어렵다면 안 드시는 것도 그냥 어쩌다 한번 내가 꼭 뭐 여러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마실 때가 폭음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반드시 4일 이상 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폭음을 했으면 사실은 거의 한 달가량, 왜냐하면 뇌 알데히드의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8주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또 알데히드를 넣어주고 또 알데히드를 넣어주면 이게 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적절하게 조절. 내가 아무리 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조절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꿀꺽 침을 삼키고 빨리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일단 갈망이 생겼다. 알코올의 중독에, 만성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갈망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성 알코올 중독에 기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를 좀 확인해 볼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우선 최근에는 이제 만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그래요.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가 있느냐? 제가 한 11가지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여기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오래 음주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음주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싶었는데 또는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 하지 못한 적이 한 번 넘게 있었다. 세 번째, 음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아프거나 다른 후유증이 있는가? 네 번째, 음주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에 대한 게 있었습니까? 다섯 번째, 음주 또는 음주로 인해 가정을 돌보는데 방해가 된 적이 있는지 또는 업무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내가 술 먹어서 또는 학교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출근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엄마인데 술을 먹고 다음날 애들 밥을 안 챙겨줬다든지. 여섯 번째, 가족 또는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서 싸우거나 아니면 뭐 아내가 너무 싫어요. 당장 이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도 또 음주를 했는가? 일곱 번째, 음주를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흥미롭거나 기쁨을 주는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 적이 있는지. 여덟 번째, 음주 중 또는 음주 후에 다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예를 들어 수영, 뭐 운전이겠죠. 운전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뭐 위험한 지역에서 막 8차선 대로를 걷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뭐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지. 예, 왜냐하면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로 성병이라든지 이런 거, 또 가정 파탄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적이 있는지. 음주로 인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도 또 음주한 적이 있는지, 또는 혹시 필름이 끊긴 적이 있는지. 예. 열 번째,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 더 많은 음주를 한 적이 있는지, 또 평소에 음주량이 이전보다 효과가 훨씬 덜했는지, 그러니까 술이 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11번째, 알코올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수면장애, 떨림, 안절부절, 메스꺼움, 발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또 뭐 약간 몸이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금단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거예요. 이 11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최소 2가지에 해당되면 알코올 사용장애입니다. 그래서 한 2-3가지 정도면 경증의 알코올 사용장애, 4-5가지면 중등도, 6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심각한 알코올 사용장애예요. 알코올 사용장애가 되면 뭐가 나쁘냐? 일단 건강을 해치고 주변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대여명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기대여명을. 만약에 내가 경증이나 중등도라면 사실은 술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단주 또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름이 끊긴 적이 있어요? 저도 끊긴 적이 있어요. 이제 20대 때 당연히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20대 때 뭐 직장 가질 수도 있고 또 대학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아마 술을 마셔보는 게 아마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변연계라는 게 사실 우리의 원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뇌 부분인데 그 부분이 21세까지 완전하게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그런 음주 이런 거에 노출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필름이 끊긴다는 거는 사실은 해마에 있는 어떤 특정 회로가 이렇게 접지선이 끊기는 거예요. 한 번 끊기면 영원히 끊기는 거예요. 필름이 끊겼던 사람은 또 그만큼 마시면 또 끊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락이. 그 단락이라는 건 여러분 전기와 전기의 이 접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름이 끊겼다 그러면 경도에
알코올 사용장애에 입문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대 때 뭐 선배들이 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끊겨봤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끊기면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큰 곤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래요. 어렸을 때 한두 번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본인이 사회생활에 나왔는데도 필름이 끊겼다? 그거는 집어넣으셔야 돼요. 알코올 사용장애. 내가 한 번이라도 필름이 끊겼는데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잘 훌륭하게 벗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필름이 끊긴다는 거는 사실은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의학 용어로는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지아. 내가 어떤 시점에서 암네지아가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부터 향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로그레이드, ANTERO 그레이드 암네지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심신상실과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술을 먹었는데 심신상실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벌을 받아야죠. 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무 억울하지만 벌어진 일이니까 피해자가 왜 이걸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인정하게 됐냐? 이게 이제 독일의 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대륙법에서는 이 심신이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이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전제예요. 근데 그렇다면 술을 먹었는데 내가 이걸 무슨 행위라는지 모르는데 처벌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벌해야 된다는 거 주장에 대해서. 술을 누가 억지로 먹인 게 아니고 자기 의지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죠.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임 능력이 자신이 술을 먹으면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죠. 블랙아웃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내가 필름이 끊긴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걸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내가 그거를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술을 마셨다기 때문에 책임 능력을 제한하는 거는 방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옆 사람에게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내가 기억에서 깨어난 건 그 사람과 원치 않는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깨어났어요. 나는 이 사람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원했다. 그리고 너랑 나랑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 찍은 것도 있다. 아마 그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있던 사람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밤 뭐 같이.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피해자가 술을 먹어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다면. 근데 남자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이 없으시죠? 아니 근데 본인 어쨌든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피해자도 본인이 동의를 하고 술을 같이 먹은 거잖아요. 술 먹은 후에 동의를 했죠. 아까 말씀드리려면 술 먹은 후에도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술 먹은 후에 본인이 동의를 했다. 그럼 동의를 한 걸로 아닙니다.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술도 이제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의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관여했던 사건인데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누구나 다 선망하는 이게 여러 명이서 술을 먹은 거야. 근데 그 남자 엘리트 직원이 이제 술 먹다가 여자 직원과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 직원이 막 이렇게 자기랑 찍은 거 막 SNS도 올리고 본인이 뭐 너무 이제 사석에서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 그리고 이제 오빠 너무 좋다.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성이 정신을 차린 거는 그 남자와의 관계 중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한 번도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나 무서웠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제 기억으로 6년인가 7년인가 받은 것 같아요. 남자가. 네. 근데 그 여자는 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원치 않았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술 마셨을 땐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거는 너무 필름이 완전 끊긴 거야.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를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블랙아웃이라는 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미지에 법적으로도 좀 불분명한 영역이 있고 그럼에도 처벌해야 된다? 아마 반반이 나뉠지도 모르는 근데 여자는 절대 난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남자는 절대 동의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아마 동의했을 것 같은데 그날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둘만 남겨두고 나갔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둘만 남겨준 시점부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야. 궁금증이 생기셨죠? 이건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랙아웃이 뭐냐? 패싱아웃이랑 뭐가 다르냐? 실신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걸로 법의학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는. 술은 내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용량이 늘어나고 갈망 유전자가 생기고 보통 사람은 밥 먹을 때 술 반주로 잘 안 먹죠. 근데 매번 반주 때마다 술 먹는 분 있죠. 점심 저녁 다. 마치 이렇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갖고 마시고. 근데 그렇게 마시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알데히드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아무리 효소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뭐 양리학적으로는 KM 값이 낮기 때문에 많이 쏟아져 나오면 아무리 좋은 그 효소라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늙고 암, 특히 식도암, 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뭐 걸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술이란 건 뭐다? 사실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먹을 거면 하루에 몇 잔? 2잔 이내. 2잔 정도 마시면 약주인데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드시고 자신이 없으면 분명히 2잔보다 더 마실 거예요. 점점. 오늘은 2잔, 내일은 2잔, 근데 내일 모레는 친구들과 소주 2병.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만 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통틀어서 제가 전하는 테이크홈 메시지. 첫 번째, 술은 유전이에요. 100%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비교할 필요가 없다. 먹여서도 안 된다. 두 번째, 술은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적당히가 지키기 어려우면 아예 드시지 마라. 나 비즈니스에서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드시면 아예 몇 주를 쉬어버려라. 뇌까지 생각하시면 한 6주 쉬어라.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4일은 쉬셔라. 4일은. 아시겠죠? 이게 테이크홈 메시지고 좀 더 흥미로운 거, 또 좀 더 술을 많이 먹고 또 어떤 상황인지 케이스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여성분이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도시 술꾼의 여자들이 만나갖고 막 술을 많이 마신 거야.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너무 슬프니까. 근데 원래 슬플 땐 뭘 해야 된다고요?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슬플 땐 마카롱을 드셔야 돼요. 달달한 거. 근데 이제 뭐 그날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 친구를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잘 들어가. 그래 잊어. 그 나쁜 놈. 하고 딱 간 거야. 근데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걱정이 되잖아요. 어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직장. 그래서 찾아간 거야.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집에 쾅쾅 두드려도 안 하니까 또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방 119에 신고해야죠. 빨리. 119에 신고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여성이 통돌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이분 부검해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이 좀 넘었어요. 술이 만취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 문제는 통돌이 세탁기에 이 통돌이가 막 큰 10kg도 있는데 이제 혼자 사니까 좀 작은 통돌인데 거기에 엉덩이부터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 몰라요.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자신을 조금 더 영혼의 세탁?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엉덩이부터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가 접히죠. 숨은 뭐가 쉰다고 그랬죠? 우리 숨은? 사실은 뇌가 쉬게 하는 거야. 쉬어라! 하면서 누구한테 명령? 가슴, 갈비뼈 사이 근육과 또 여러분 또 어떤 근육? 횡격막, 또 광배근, 또 톱니근, 앞톱니근 이런 근육들이 하면서 여기가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가 펴지는 거야.
폐는 근육이 없어요. 광장시장 가서 폐 먹어보세요. 폐 근육 없어요. 맛없어요. 폐가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야 되는데 술이 너무 취하니까 어때요? 이게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죠. 멈추죠. 거기다 입이 뚱뚱해지죠. 앞이. 숨 통로도 좁아지죠. 거기다 어때요? 통돌이 세탁해 들어가니까 다리가 가슴을 눌러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굽혀지지도 않는데 그 여성분은 20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겹쳐지면서 이 공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망 원인이 뭐예요? 네, 질식사예요. 근데 근본적인 사망 원인은 뭐예요? 급성 알코올 중독이에요. 사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를 보면 대개 대학생들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음주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평소에 많이 드시는 분이 그날따라 주종을 바꾼 거야. 소주를 한 2병 마시던 분이 고량주를 2병 드신 거야. 훨씬 높은 도수. 그런 분들이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보면 0.3, 0.36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뭐 내 딸 소영이 막 이런 드라마 보면 막 천호진 씨가 막 흐흐흐 울면서 이렇게 막 소주 마시는 막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그동안 Q&A가 좀 쌓여서요. 뭐 밑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위에 얘기한 것도 또 아래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들, 뭐 어떤 위스키가 맛있냐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요. 오늘은 그 이제 Q&A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 이제 WHO에서 유럽에서 안 마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어쩌다가 술을 한 2잔 정도 마시는 분들은 혈관 확장되는 게 유의미한데 되게 이제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독이다. 술을 안 마시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 쪽 데이터를 보면 심혈관계에 있어서 특히 뭐 NIAAA라고 해서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나 아니면 수많은 이제 근거 논문을 보면 술은 절주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성인 남성일 경우에는 2잔까지는 괜찮고, 또 2잔 이하에서는 제가 2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남성은 꽤 여러 가지 인지라든지 아니면 뭐 ALDH2의 적절한 활성화를 통해서 이득이 된다는 논문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남성은 2잔, 그 다음에 성인 여성은 1잔, 그리고 65세가 초과하시는 노인분들도 1잔 정도가 약주다 하고 드시고 싶으시면 그 정도가 딱 몸에 해가 없이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항상 걱정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2잔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매일 2잔을 드시는데 또 그러다가 또 어쩌다 많이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적 판단으로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저희 PD님께서 이렇게 딱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얼굴이 조금 빨개지거나 뭐 구역질이 난다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한 잔도 드시지 마라. 왜냐면 그분들은 아세트알데히드가 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가 잘 안 되는 게 꽤 노출이 오래되니까 그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욕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안 받겠어요. 모든 논문을 다 보면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게 먹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냐면 점점 이제 왜냐면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용량을 먹어도 이제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양이 늘어요. 그게 하나가 중독의 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독의 이 습성, 알코올이라는 게 그런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과 즐겁게 1잔, 뭐 피로를 푸는데 1잔, 2잔 정말 좋죠. 뭐 소셜라이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져요. 점점. 그리고 어느 순간 소주 한 병 안 마실 자신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자신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분명히 약주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신 꾸준히 드시지 말고요. 좀 안 드시다가 어쩌다가 2잔 너무 즐겁게 마시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약주일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빨개진다? 그런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요. 처음에 드셨을 때 그 술이 본인의 술 실력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음에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한 병도 마시고 2병도 마신다. 그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아세트알데히드가 분명히 독극물인데 제가 그 실험실에 가면 해골 그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데히드가 붙은 물질에.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먹다 보면 마치 나한테 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있는 알데히드 탈수 요소를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조금 변이가 물려줘도 일반인의 5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가 아닌 10%인 분도 있고 50%쯤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술을 먹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 적응이 된 거죠.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러면 좋은 거냐? 좋을 리가 없죠. 아세트알데히드는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먹고 술을 먹었을 때 그게 나의 유전적 술 실력이고 오히려 점점 술을 늘리는 건 뭐다? 안 좋은 거고요. 또 술이 아세트알데히드 전에 또 뭐가 분해하죠? 알코올 탈수 요소가 분해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술을 알코올 탈수 요소가 분해하는데 얘가 이제 처음에는 감당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요소가 도와준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카탈레이즈나 CYP221이라는 요소가 도와주게 되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활성화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화, 뭐 이렇게 각종 질병,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세트알데히드 못지않은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먹을수록 느는 건 맞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성시경 씨를 막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변이가 있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변이가 있으면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축복한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술을 오히려 나는 술에 안 맞구나 부모님이 주신 기회인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성 알코올 중독, 즉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보셨다시피 술을 많이 먹으면 결국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성시경 씨 부러워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자. 우리 30에서 35%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 숙취 해소제를 보면 밀크시슬이라고 실리마린이라고 해서 밀크시슬의 성분도 있고 비타민 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를 해요. 그게 이제 나쁘진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막 논문 찾아보면 사실 뭐 전혀 근거는 없거든요. 유의미한 통계적 효용성이 없으면 권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데 저는 뭐 효과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뭐 먹고 효과가 좋으면 뭐 드시는 게 뭐 나쁜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을 좀 먹으면 뭐 비타민 B나 C를 먹거든요. 술을 먹고 나면 다음날 조금 좀 나아요. 뭐 물론 포금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아주 피곤하지 않게는 먹는데 그래도 다음날 조금 더 효과가 컨디션이 좋으려고 비타민을 먹거든요. 본인한테 만약 효과가 있으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거다라고 나와 있는 건 없다. 단지 잠을 많이 자고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천천히 드셔라. 이게 이제 숙취가 적어지는 유일한 길이다. 네. 이게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벌할 건가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억이라는 게 뭐 얘기 드렸지만 입력, 간단하게 요약하면 입력, 저장, 인출인데 블랙아웃, 즉 필름이 끊겼다는 건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랑 저장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뇌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단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험 많이 드신 분 중에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야. 얘기도 너무 잘했대요. 그리고 뭐 좋게 막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다음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전화 가서 물어보면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잘 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집도 너무 잘 왔대요. 잘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기소 본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는 판단하고 있는 거야. 다만 판단이 약간 삐뚤어진 거. 그래서 이제 범죄도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영어로 쓰면 데비에이션 아니면 편향된 판단이지만 판단하고 있다. 근데 집에 갈 때 그리 대단한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택시하고 잡던지 아니면 뭐 본인이 이용하던 뭐 지하철 타던지 버스를 타던지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기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판단한 거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랙아웃, 즉 필름이 끊긴다는 게 프래그멘터리라고 해서 잠깐 중간중간 생각나는 거랑 완전히 끊기는 거랑 그게 이제 진행성이거든요. 그게 지속되면 위험하니까 그게 왔다 그러면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각심을 가져라. 꼭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신기해하지 마시고. 뇌가 근데 1000억 개의 세포가 있어서 그거를 다 이게 해갖고 보면 증거를 잡을 수 있는데 뭐 이제 부검을 통해서는 그걸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실험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데이터는 있는데요. 실제로 뇌세포에 알코올을 투여하게 되면 뇌세포가 기능이 정지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랬잖아요. 뇌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뇌세포의 일부가 죽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0.15% 이상 아주 또 폭음으로 따지면 뭐 5잔 이상 마시게 되면 그러면 뇌세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반복되면 뇌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그랬잖아. 오랫동안 술 드신 분들 뇌 크기 되게 작아져요. 뇌 크기 작아지는 건 정말 고령 아니면 알코올 중독뿐이 없는데 이 마시면 마실수록 뇌에 뭐가 낀 것 같다. 맞습니다. 끼어 있습니다. 그럼요. 회복이 되죠. 한번 이제 망가진 뇌는 돌이킬 수 없지만 한번 망가진 뇌세포는 재생은 돼요. 원래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는 게 아주 오래된 통념인데 실제로 2020년도인가 19년도에 학술지에 일부는 재생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생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더 이상의 파괴를 막자. 그리고 사실 뇌 크기 또 뇌세포의 숫자만으로 우리가 그러면 뭐 노인분들은 다 현명함이 떨어지게. 근데 노인분들이 훨씬 현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결국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의 연접, 시냅스라는 거에 작용이니까 그걸 키워가는. 근데 뇌세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면 안 되니까 술은 적당히 아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잔 아주 기분 좋게 맥주 한 2잔 정도 마시고 즐겁게 얘기 나누는 거. 그 정도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포금하실 필요는 없고요. 몸에 좋은 술이요. 뭐 예를 들면 뭐 포도주, 뱀술 막. 몸에 좋은 술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뭐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 와인 같은 것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산화 물질을 좀 폴리페놀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기차게 20분간 걷는 게 물론 와인이 주는 즐거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까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 아주 훌륭한 우리 인생의 활력소인데 그런데 그게 몸에 좋냐? 라고 얘기하면 의사로서는 좋은 술이 있냐라고 물으면 얘기가 있다라고 좀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막걸리나 와인은 오히려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좀 발효주 중에 많이 들어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뭐 그 고량주나 소주보다 훨씬 아세트알데히드가 원래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숙취가 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더 이렇게 뇌가 저하되면서 사실은 이 구역 반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에 위험 신호다. 그래서 구토할 때까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구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토 자주 하면 큰일 납니다.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식도가 찢어지는 것도 꽤 있어요. 습관적으로 구토하시는 분들. 그래서 구토할 때까지 술을 드시면 절대 안 된다. 구토라는 건 벌써 건강상의 위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술을 드셨다? 알코올 사용장애 11가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구토를 안 할 때까지 안 해야 된다. 예. 맞아요. 폭탄주 빨리 취합니다. 폭탄주는 아무래도 강한 술은 아무래도 혈관을 자극하니까 흡수가 좀 느려진, 그러니까 혈관이 작아지니까 자극을 받으니까. 근데 그 폭탄주를 만들면 한 10에서 12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딱 흡수되기 최적화에다가 또 탄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되게. 탄산이 들어있으면 훨씬 더 빨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폭탄주를 앉자마자 막 마시는 분들은 갈망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탄주를 마는 것도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에 빨리 가려고. 아내가 기다려. 이게 이제 벌써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뭐 한 잔 정도, 두 잔 정도 마시는 거야. 제가 뭐 그것도 드시지 말아라고. 뭐 이제 어떤 의사분들은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소셜라이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 잔, 두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주량이 이제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다 치면 저도 옛날에는 이제 그 20대 때는 많이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뭐 2병, 3병도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한 잔, 두 잔으로 끝내려고 노력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약간 그럴 수 없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폭음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4잔까지 정도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라는 게 필요해요. 난 이제 이 정도에서 뭐 딱 기분 좋으니까 멈추겠습니다. 이 정도를 말할 수 있는 나이도 됐고 또 지식도 알게 됐으니까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폭음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어요. 잘 오래 살려고. 네, 건강하게. 네. 저희 이제 그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나 업투데이트에서는 2잔 이내라고 했는데 2잔 정도. 그러면 이제 한 500까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그것까지 이렇게 막아야 되나라고 하지만 다 마시지 않고 한 2컵 이게 따라서 2컵 정도만 한 3분의 2 정도 채우잖아요. 그 정도보다 좀 더 나오죠. 한 2잔 이내로. 근데 이제 그것만 드시면 좋은데 더 드실까봐. 예. 아쉬운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인생의 깊이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7번 염색체에 어떤 특정 부위가 이제 염기 서열이 바뀌게 되면 너무 쓰게 느껴져요. 쓴맛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안 돼도 한 잔만 먹어도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드신 분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신서 그 7번 염색체가 그 부위가 어떤 돌연변이가 있냐, 그 돌연변이가 생겼냐 안 생겼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술이 쓰고 달고가 이제 좌우가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술을 안 먹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독주, 예, 독주, 알코올 함량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알코올 탈수요소도 알데히드 탈수요소도 그 엄청난 양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주보다는 조금은 높지 않은 적당한 도수를 너무 보드카나 제가 이제 보드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독주가 좀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다른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뭐 뉴스나 동영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김호중 씨 음주운전이 아주 큰 화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가 있고 또 국가수의 검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마 조금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뭐 술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대사가 되는 거는 크게
알코올 탈수효소와 알데히드 탈수효소가 분해를 하는데요. 한 0.02%에서 한 0.05% 정도는 다르게 분해가 됩니다. 그 간에서 다른 효소에 의해서 에틸 글루큐로나이드라고 해서 에틸이니까 ETHYL, 글루큐로나이드니까 그냥 읽는 대로 읽으면 돼요. GLUCURONIDE. 그래서 대부분 거의 99%가 넘게는 알코올 탈수효소와 알데히드 탈수효소로 분해되지만 한 0.02에서 0.05%는 에틸 글루큐로나이드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술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제거가 되냐면 그냥 소변으로 나와요. 소변으로 나와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고요. 그다음에 0.08%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근데 뭐 옛날에 0.05, 0.10이었는데 지금은 0.03과 0.08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뭐 사고가 났으면 원래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당하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한데 뭐 연예인이 뭐 술을 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사고를 낸 다음에 사고가 뭐 그 어떤 도로에 있는 공공시설을 추돌 한 다음에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뭐 20시간 이후에 출두를 한 건데 그때는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됐으니까 몸에서 알코올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요. 물론 뭐 기물을 파괴한 다음에 도망쳤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기물 파괴한 다음에 도망친 거에 해당되는 벌은 받았지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검사를 할까? 뭘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늦게 나타나도 술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느냐? 이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도망친 사람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7년도에 에틸 글루큐로나이드라는 게 분해가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이 대부분 간에서 뭐 꼭 간에서만 분해되는 건 아니지만 간에 워낙 효소가 많으니까 간에서 뭐 알코올이 에틸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그 다음에 뭐 CO2가 물로 분해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 말고 아주 조그만 부분 여러 번 강조했지만 0.02에서 0.5%가 에틸 글루큐로나이드로 분해되니까 요거가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소변에서 한번 검사해보자 뭐 이렇게 해봤더니 술을 조금만 먹었을 때 예를 들면 소주를 한 두세 잔 정도 먹으면 한 20시간까지는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술을 잔을 내려놓고 한 두세 잔만 먹었다. 뭐 두 잔 정도면 제가 뭐 이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술량이 오히려 약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두세 잔 먹으면 이게 뭐 혈중 알코올은 금방 분해가 되니까 이게 다음날 나올까? 근데 20시간까지는 에틸 글루큐로나이드가 소량 나오지만 이게 검사에서 검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먹었다. 예를 들면 뭐 소주 2병, 3병, 막 4병, 뭐 조니 워커 뭐 이런 걸 먹었다. 많이 먹었으면 한 4일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3에서 4일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국가수에서 이 사람이 술을 먹었다. 그래서 뭐를 검사를 했냐? 뭐 일부 언론에서는 소변 대사체 또는 뭐 정확 찌꺼기라고 이제 말하시는 변호사님도 봤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대사체가 맞아요. 대사가 되는데 우리가 정식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가는 에틸 글루큐로나이드라는 게 검출됐고 이것 말고도 에틸 설페이시라는 것도 아주 소량 나오는데 그것도 검출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국가수에서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먹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몸무게 1kg당 0.1g. 그러니까 뭐 김호중 씨가 한 100kg 되려나요? 100kg이면 10g? 10g이면 소주 한 병에 한 3분의 1? 이 정도면 20시간 이내에까지만 나오는데 김호중 씨가 아마 나온 다음에 뭐 열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왔고 또 소변 검사하는 데까지는 20시간이 안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수에서 술을 다량으로 먹은 것 같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소주 한 반병 마신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마셨다. 왜냐하면 대사체, 즉 에틸글루큐로나이드의 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양 보고 몇 병 마셨는지 알 수 있나요? 소주로 따져서? 그렇게는 아직까지 환산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법정에서 쓰일지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에틸글루큐로나이드가 검출되었다. 누구한테서? 김호중의 소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이번 사건에서 많이 들으신 게 위드마크 공식이란 말을 좀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아마 위드마크 막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에릭 MP 위드마크라는 아주 유명한 스웨덴의 생화학자가 있었어요. 스웨덴이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이 분해 연구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 이유가 이 위드마크가 벌써 20세기 초라고 그러면 1930년 초반이거든요. 1931년에, 사실은 1928년에 실험을 한 거를 1931년에 독일어로 발표한 논문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데, 어떤 실험을 했냐? 남자 23명, 여자 21명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술을 먹여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술을 먹인 다음에 시간당 얼마만큼 분해가 되는지 알코올이,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30분마다 잰 거예요. 언제까지? 알코올이 0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남자 23명, 여자 21명.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뭐 약이라든지 뭐 커피도 그렇고요. 뭐 어떤 거든지 분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약을 먹었다,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었다, 아니면 타이레놀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분해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 그 미적분 기억나세요? 아, 벌써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굴이. 미적분의 곡선처럼 약간 이 곡선 형태로 이 분해가 돼요, 속도가. 근데 놀랍게 알코올은 유일하게,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직선으로 분해가 됩니다. 기울기가 음의 음수를 띄면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기억하면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쉽게 말하면 1차 방정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술이란 건 이렇게 몸에서 흡수되고 대사됩니다. 우선 먹으면 어디서 흡수된다고 그랬죠, 제가? 소장에서 흡수돼요. 이 소장에서 흡수돼갖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액의 알코올 농도가 쭉 올라가는데 피크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에요. 대개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1시간 30분을 딱 이렇게 고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에 피크를 찍었다가, 이때는 좀 약간 곡선 형태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직선 형태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서 술을 얼마만큼 먹으면 어떤 시점에서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기울기 마이너스 a와 그 다음에 y절편 b를 알면, 그쵸? 아, 어렵나요? 네. 아마 기억나실까요? 다. y절편이란 거는 이 기울기 곡선의 직선이 이 y축에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했냐? 일단 y절편을 구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걸 도출하려면 y절편 어떻게 구하냐? y절편은 일단 내가 먹은 알코올의 양에 몸무게와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다른 개수, 그냥 특정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특정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데요? 위드마크가 발견한 거예요. 예, 남자 23명, 여자 21명을 갖고 해봤더니, 아, 남자가 술을 훨씬 잘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분해 속도가 더 빨라요. 여자는 남자보다 술을 못 먹는다고 그랬죠, 제가. 혹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에 찍었던 동영상을 보시면 남녀가 차이가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조금 술을 좀 늦게 분해가 되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내려가고, 남자는 그것보다 기울기가 조금 급하게 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y절편 어떻게 구해요? 먹는 술의 양에 나누기 몸무게, 거기다가 남자인지 여자에 따른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y절편, 즉 이거는 예를 들면 소주 한 병이, 소주가 요즘 몇 도예요? 제가 옛날에 먹었을 땐 20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20도로 계산할게요. 20도 술을 먹는다. 그러면 만약에 소주가 20도라고 하면 소주 한 병은 360ml고요. 거기다가 20도니까
2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이. 그러니까 0.1을 곱하면 70인가요? 거기다가 이거를 부피니까 밀리리터니까 부피잖아요. 이거를 양으로 바꾸려면 그람으로 바꿔주려면 특정 인자를 곱해줘야 돼요. 그걸 비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정확히는 0.789인데 그냥 우리가 간단히 계산하기 편하게 0.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60ml에 20도의 술을 먹고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360 곱하기 0.2 곱하기 0.8 해갖고 57.6g입니다. 그러니까 뭐 0.789를 곱하면 56g쯤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0.8로 하니까 57.6g이죠. 그러니까 20도의 술이 있다면 360ml의 술이 있으면 그 안에는 57.6g의 57.6g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나눈다고요? 몸무게. 70kg인 남자라고 치면 70으로 나누고 남자는 술을 잘 먹으니까 특정 숫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특정 숫자를 이게 0.68을 처음에 위드마크가 제시했어요. 0.68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57.6을 70kg으로 나누고 0.668로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0.121%가 나와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그 20도짜리 360ml를 남자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0.121%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정확하냐? 이게 위드마크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위드마크는 이 실험을 빈속에 했어요. 그러니까 빈속에 술을 그냥 30분 내에 다 마셔라.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30분 내에 빈속에 먹은 거야. 그러면 많이 취하기도 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약간 안주 먹을 때랑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러면 안주 먹어서 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주를 짜장면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돈가스를 먹었는지가 너무 달라서 그냥 위드마크 공식은 우리가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빈속에 실험한 거다. 그러면 정확하냐? 제가 사실은 국방부에서 군인 생활을 했는데요. 군의관이었죠. 이때 이제 건강한 50명의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죠. 다만 피를 뽑는다는 게 좀 문제였는데 이제 허가를 받고 한 겁니다.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해봤더니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국군 장병들에게 약간의 안주는 제공했죠. 사실 그냥 하면 그 친구들이 군대 생활도 참 힘든데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게 이제 위드마크와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장 Y절편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한 0.121%는 넘는다. 근데 안주를 먹으면 한 0.08에서 0.07 정도 된다. 소주 한 병을 먹으면 14도로 요즘에 되게 낮아졌네요. 그러면 한 0.06에서 한 0.05 정도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20도의 술을 먹으면 0.1이 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는 저희가 정말 저도 실험을 해봤고 위드마크 이후로 많은 사람이 실험해봤는데 이게 시간당 얼마나 떨어질까요? 만약에 내가 소주 한 병을 먹었다. 빈속에. 그러면 0.1이다. 정확히. 그러면 그게 술이 완전히 깨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완전히 혈액에서 하나도 안 나오려면 10시간. 정확히는 사람 따라 다르다예요. 이 술을 잘 먹는 분들은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시간당 0.03까지 내가 분해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0.03이면 얼마야? 한 4시간 있으면 다 분해가 되겠죠. 근데 보통의 20대 장병 그리고 위드마크의 계산은 0.02로. 예. 시간당. 그러니까 소주 한 병 먹고 0.1%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깨려면 7시간 이상은 수면을 취하고 쉬어야지 된다. 그래서 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 박한희 선수라고 있어요. 실명 말씀드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밤에 이제 음주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유치원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이제 음주운전에 0.03%니까요. 근데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이게 시간이 한 6, 7시간 자도 아마 밤 늦게까지 먹고 애기 데려다 주면 7시간? 근데 뭐 소주 한 병만 먹으면 그런데 소주 막 2, 3병 먹었다.
그러면 0.15, 막 0.16, 0.2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완전 포금하면. 네. 그럼 다음날 7시간이 지나도 어떻겠습니까? 안 깨져.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간당 0.01호, 그리고 정말 눈부시게 빨리 분해하는 사람은 0.03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조금 술을,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굴 빨개지는 분들은 또 잘 못 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1년에 술 한 병 정도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느리게 분해된 0.008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12시간, 14시간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술 취한 채 남아있는 거죠. 술 분해 속도는 다르지만 평균은 몇이다? 0.01호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냥 이제 김호중 씨 얘기를 들어서, 김호중 씨가 제가 오늘 들은 뉴스에서 들은 얘기로는 만취 상태가 아니다. 10잔 정도 먹었다, 소주. 10잔 이내로 먹었다. 소주 10잔이면 만취일까요? 아닐까요? 만취입니다. 왜냐면 세상에 자신이 만취했다라고, 만취가 뭐예요?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의 NIAAA 기준으로는 2시간 이내에 0.08% 이상이면 만취입니다. 소주 한 병이 얼마죠? 7잔 반이 나와요. 10잔이면 보통 10잔이라고 하면 보통 한 병이 한 병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 넘습니다. 그러면 뭐 녹차를 마시면서 뭐 천천히 마셨다 뭐 이렇긴 하는데 본인은 안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잔 정도 마시면 0.1에 근접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취냐 아니냐 물어보시면 본인은 만취가 아니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땐 만취다. 그리고 0.15% 넘어가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퍼센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럴 거라 같지는 않은데, 덩치나 뭐 주력으로 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게 본인이 주취라는 거는 뭐예요? 취했다라는 거고, 이게 알코올에 의한 정신기능 저하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다? 기능이 저하된데 어떻게 자기가 취했다 안 취했다를 결정하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소주 한 병 먹었어. 취했어? 그러면 아예 안 취했어 나.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취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계산을 해봤는데요. 집에서 0.03은 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 이거를 판사님이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그건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하는 알코올 농도를 이거를 100% 이렇게 왜냐면 워낙 다양하니까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울기가 0.03인분, 눈부시게 술을 분해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매일 술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술을 진짜 빨리 분해돼요. 뭐 안 취하고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제 간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이제 심장이 망가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또 술 잘 못 먹는 분들은 0.008이에요.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날도 취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 따라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때요?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해서 이걸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다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재밌던 사건이 부산의 어떤 대교를 러시아 선박이 쿵 하고 박은 적이 있었어요. 배를 몰고 가다가 멀쩡한 광안대교를 쿵 하고 박은 거예요. 원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술 취해갖고 대충 운전한 거야. 큰 선박을. 큰일 날 뻔했어요. 광안대교가. 근데 이 사람이 취한 전략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맥주 한 캔 까갖고 바로 마신 거예요. 체포되기 직전에. 그래서 자기가 사실 2캔 마셨다. 혈중 알코올 농도니까 0.086이었어요. 0.086이었어요. 0.03이 넘으면 당연히 음주운전이니까 배도. 근데 이걸 이제 저한테 자문이 와서, 여러분 혹시 재판 결과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맥주 2캔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를 이제 계산을 해줬죠. 위드마크 공식. 그 사람이 몸무게가 뭐 70몇 킬로그램이었고, 또 이제 맥주 2캔이면 맥주 한 캔에 몇 밀리리터더라고요. 그리고 맥주는 한 캔당 4% 알코올 농도가. 그래서 이제 비중 곱해갖고 그걸 해갖고 해봤더니 0.86이 나올 수가 없어요. 0.086이. 그 정도 하려면 그 전에 빈 꼬냑병이 있어갖고 꼬냑을 마시면서 음주운전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은, 그래서 그게 이제 인용이 돼서 이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는 에틸글루큐로나이드, 에틸 설페이트 같은 소변 대사체도 법적으로 강력한 그 증명력을 가질 수 있게 조금 이게
사실 복잡한 게 있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강의를 이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망치지 말라. 도망치지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술 마시고 운전하시지 말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김호중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김호중 씨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아주 정말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때문에 참 뭐라 그럴까, 본인이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 이거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술을 먹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으셔갖고, 안 그러실 건 잘 알고 있는데 술 먹고는 뭐 1588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앞뒤가 똑같은 뭐 이런 거, 저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를 잘 키우고 하셨다가 또 앱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예 술 먹으러 가실 때도 그냥 차를 그냥 어떻게 좀 놔두고 가시던지 그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들으시면서 있으신지요? 이게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얘기 나온 다음부터 다들 얼굴이, 결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주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취가 아니다란 말이 모순적인 말투, 그러니까 억설적인 말투였던 거야. 10잔 먹었는데 만취는 아니었다?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먹었는데 반드시 만취여야 되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인체는 그냥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에 대해서는. 이게 들이부으면, 여러분 중학교 때 소금물 농도, 설탕물 농도 이런 거 갖고 골치 아프지만 시험 보셨잖아요. 일정 물에 소금을 얼마 타면 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왜 몸무게를 쓰냐면, 이게 체액량을 몸무게로 대신해 갖고 지금 계산한 거거든요. 위드마크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의 커다란 드럼통이에요. 물이 좀 들어있죠. 우리 인체 80% 가까이 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술을 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한 병 부었는데 그것보다 더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온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떤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먹었는데 훨씬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체의 다양성을 얘기하시려고 어떤 변호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부으면 그 몸무게 마치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는 5리터의 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3.5리터 정도. 그러니까 5리터의 혈액이 있으면 거기다 술 360ml를 부은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농도는 어때요? 그거에 맞춰서 일정 부분. 물론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니까 조금씩 줄고 흡수된 다음부터 조금씩 주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술을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만취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0.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내 체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 혈액이 5리터였다가 어느 날은 1리터였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이거는. 다만 술 취하고 안 취한 건 내 기분, 내 정신, 뭐 제어 상태인데, 이거는 그 알코올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비례한다. 다만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취했는데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매너가 좋은 사람들, 그런 건 그 교육을 잘 받았거나 성시경 씨처럼 유전자가 축복이거나 뭐 이런 류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다.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예외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알코올 농도 자체는 취하고 안 취하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치는 똑같이 나온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0.1%에서도 그냥 자요. 쿵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0.1인데 하나도 안 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취했다 안 취했다는 하나도 안 취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런 주의력에 관련된 실험을 하게 되면 취한 거야. 엄청 취한 건데 본인은 안 취했다고 생각하고 겉에서 보기에도 안 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운전시키면 음주운전이 다발성으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겉보기에는 그런 거지. 혈중 알코올 농도는 부은량이 같으면, 체액이 같으면 똑같다. 위드마크가 서양인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고 또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 그 교수님 중에서도 해봤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고 이 인종, 흑인, 백인, 동양인은 그냥 그 아래 아주 아종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극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30에서 35%는 술을 못 먹는다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아시안 플러싱 신드롬, 얼굴 술을 먹으면 뻘개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아시안들은 플러싱, FLUSHING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거 말고 유대인은 한 잔만 먹어도 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안 좋은 이렇게 변이를 물려주셔서 아예 분해를 못해요. 한 잔도. 그러면 쿵 이게 쓰러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유태인의 한 10에서 15%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지역에서 약간 그런 돌연변이가 번성한 건 있어도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양인, 백인 똑같다. 다만 술 잘 먹는 거는 덩치가 크면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서양인들 중에 막 덩치가 아주 좋고 운동을 많이 하고 막 그런 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간도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ALDH2도 뭐 좋은 거라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술을 잘 먹죠. 그러면 드럼통이 더 크다. 그렇죠. 드럼통이 큰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서장훈 씨랑 저랑 똑같이 한 병씩 마셨다. 그럼 당연히 다르죠. 서장훈 씨는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 다르게 나오죠. 네. 물이 많으니까.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후 부는 거 있잖아요. 네. 병철한테. 그건 호흡기 알코올 농도인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혈중 알코올 농도랑. 그거는 호흡기 알코올 농도를 2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 알코올 농도와 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2100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후 불면 이 안에서 기계에서 삐리비리비 한 다음에 2100을 곱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2100으로 고정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아니 그럼 나 피 뽑아서 하겠다고 이거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보통은 더 나옵니다. 혈액이. 그러니까 뽑지 마시고 그냥 그걸 믿으시고요. 그러니까 후 불었는데 거기에 걸렸다. 그러면 죄를 반성하시고 이제 참회를 하셔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